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수업도 재미나게 수업해 봅시다. 오늘 사회 공부할 부분은 교과서 115쪽에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 알아보기입니다. 오늘 수업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가입자 수의 변화. 두 번째, 공중전화의 발달사. 세 번째, 우리 생활의 시대별 다양한 모습. 네 번째, 세계적인 한류 확산. 이러한 수업 흐름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5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5쪽에는 전화 가입자 수의 변화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1950년대는 전쟁으로 훼손된 통신망을 복구하고 근대식 통신시설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시기입니다. 왼쪽에는 1950년대 전화 교환원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날에는 전화를 하는 사람과 전화를 받는 사람끼리 서로 직접 연결이 됐다면 이 당시에는 중간에 전화 교환원이 연결을 해줘야지만 전화가 됐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통신 방법을 가지고 있었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경제 성장과 소득 증대에 따라서 전화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에 맞춰서 통신시설이 확장되게 되죠. 1960년대 전화기 생산 공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전화기 생산하는 공장이 매우 바쁘게 돌아갔겠죠. 또 전화 60년대 전화 교환원의 모습입니다. 밤늦게까지 전화 보수 공사를 하는 사진입니다. 전화 수요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전기 수요도 많이 늘어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기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80년대에는 농촌까지도 전화 자동화가 이루어졌고 통화권이 강력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천만 전화위선을 돌파하게 되고 1가구 1전화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교과서 115쪽에 보면 1987년도에 1가구 1전화 시대에 돌입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1980년대 다이얼식 전화기입니다. 이 선생님도 이러한 다이얼식 전화기를 사용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043에 236을 친다고 하면 여기에 0을 놓고 한번 돌리고 4에 손을 넣고 돌리고 그 다음에 3에 넣고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2에 돌리고 3에 돌리고 6에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43에 236에 0000이면 또다시 0000을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신호음이 가는 다이얼식 전화기였습니다. 선생님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전화기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990년대인데요.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전화 2천만 해선을 돌파하게 되고 1가구 2전화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교과서에 보면 1993년도에 1가구 2전화 시대에 돌입되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유선이 아닌 무선 전화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무선이니까 선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멀리 떨어져서 전화를 받아도 전화가 되는 그런 무선 전화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교과서 115쪽에는 이젠 공중전화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공중전화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는 한 사람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중전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른이 될 때는 아마 컴퓨터를 지니고 다닐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이제는 핸드폰이 전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즉 전화기 안에 인터넷까지 되는 컴퓨터의 시대가 된 거죠.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중전화의 발달사에 대한 동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못 봤던 공중전화가 동영상에는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교과서 11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6쪽에는 각 시대별 우리 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60년대는 흑백 텔레비전이 보급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는 고속국도가 개통되었다. 즉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컴퓨터가 보급이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대중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컴퓨터가 대중화가 됐던 시대는 1990년대 중후반에 비로소 컴퓨터가 대중화가 되죠. 선생님도 1990년대 중반에 컴퓨터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는 굉장히 귀한 가전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젠 승용차가 점점점 증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는 고속철도가 개통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KTX가 바로 이때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새마을호, 그 다음에 무궁화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통일호, 비둘기호 이런 기차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대에 들어서 이젠 인터넷이 발달되고 컴퓨터가 각 가정에 보급됨에 따라서 인터넷 쇼핑이 증가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교과서 117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류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대중가요 등 우리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는 현상을 한류 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117쪽의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우리 문화와 관련한 상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끄는 등 과거와 다른 변화들이 나타났다. 특히 우리의 대중가요와 드라마 등 한류를 즐기는 외국인이 급증하는 현상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가정에 돈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여유가 생기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가정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중가요와 드라마가 세계화 시대를 발판으로 중국이나 일본으로 수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윤사바 열풍, 즉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일본에서 인기가 생기면서 배용준이라는 배우가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됩니다. 또 중국에서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로 인해서 그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열풍에 빠지게 되죠.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반 공연 동안 BTS는 히트곡을 열창했고 팬들은 한국어 가사까지 따라 불렀습니다. 공연장 주변에는 일주일 전부터 선착순 자리를 맡으려는 팬들의 텐트촌이 만들어졌습니다. 워낙 많은 관객들이 모이다 보니 뉴욕 지하철 역사에는 공연장 가는 법을 알려주는 영어와 한글 안내문이 붙었고 노선도 증편됐습니다. 드라마와 음악뿐만 아니라 만화, 영화와 게임 등 신한류 콘텐츠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가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그 다음에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뜨고 있는 방탄소년단 또는 엑소 이런 아이돌 그룹 등이 유럽 무대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고 또 공연 그 다음에 UN 연설 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이런 문화 콘텐츠가 다른 나라로 굉장히 많이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계인이 모이는 국제 행사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88년도에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었고 그리고 2002년에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피파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었습니다. 또 2012년에는 여수 엑스포를 개최했었죠. 따라서 이러한 국제 행사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 솟은 그러한 국가가 됐고 세계에 널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짧게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은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방송, 통신, 교통, 쇼핑 등에서 큰 변화가 있었죠. 앞으로는 컴퓨터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또 AI, 인공지능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또는 로봇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된 공부를 틈틈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사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